안녕하세요. 오늘도 DS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5%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였어요. 투자 경고 이후에 주가가 연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오늘 이제 좀 하락은 했어요. 오늘 하락은 했는데 다행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양봉 캔들을 만들어내면서 전약 후강의 흐름들을 좀 나타낸 거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연속해서 나온다는 거는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좀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 DSR이라고 하는 종목이 현재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인 테마주죠.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떠한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종목이 이제 그런 풍력 관련 수혜주로도 엮인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이제 또 다른 정치인 관련주로서의 이제 움직임을 보였죠. 2016년, 17년도에는 정치 테마였고, 지금도 좀 정치 테마이긴 한데 인물이 좀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풍력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와이어 로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중소형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이 그래도 또 괜찮아요.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부채 비율도 좀 낮은 부분들이고, 배당은 뭐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 매력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을 우리가 품절주라고 또 부르죠. 유통 주식수가 32%, 1%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품절주라고 부르는데, 뭔가 이제 좀 정치 테마주의기는 하지만 나름 그래도 뭐 재무적인 안전성도 있고 이익의 지속성도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스테인레스 와이어나 합성 섬유 로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해상 풍력 부분에서 이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풍력 관련주로 엮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시대적인 흐름들 속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탈탄소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이제 정책 수혜주로도 좀 변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철저히 정치인 테마주예요. 정치인 테마주고, 그 부분들로 인한 어떤 수급이 집중되면서 급등이 나왔고,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요, 이렇게 급등 주고 급락 나오는데 그냥 이대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 정도 이 급락이 나오면 이 급락에 따른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 갑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출 거냐,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시간과 과정을 두고 살펴보는 거고, 그게 이제 예상했던 대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뭐 DSR이라고 하는 종목은 어제 이제 양봉에 이어서 오늘도 좀 양봉이 출현됐다라는 점,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키려고 하는 힘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의 길이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무슨 수제비 뜨듯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좀 단봉들이 군락을 이루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주가의 변동성, 이제 이 종목을 팔고자 하는 어떤 이제 하방 변동성이 조금 이제 누그러졌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이제 소강 상태다 보니까 캔들의 길이가 좀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거죠. 매수의 힘이 강하지도 매도의 힘이 강하지도 않은 그런 영역으로 조금 이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급등, 급락 이후에 반등 한 번 정도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이제 반등에 대한 기준을, 솔직히 뭐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하방 경직성이라는 부분들, 즉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좀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는데, 주가만 멈췄다고 해서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게 거래량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이니까 현재로서는 어떠한 이 부분들이 반전의 패턴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어떤 반전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런 어떤 패턴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샛별형에 좀 가까울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더 상승폭을 키웠다면 더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반전 캔들의 패턴이 만들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밀리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어제 이제 저가가 9,340원이었는데 한 9,35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어떠한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기준을 잡아본다면 9,350원이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어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제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매도세가 나간 흔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힘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반등이나 이런 상승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 경고에 걸려 있잖아요. 이 보통 투자 경고에 걸리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투자 경고가 좀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정된 게 9월 15일이니까 적어도 이게 풀리려고 하면은 10월 1일 날 판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10월 2일부터 풀어준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투자 경고는 좀 풀려야 다시 한 번 더 뭔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내리 하락이었다라고 치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내리 하락이었고 다음 주는 바닥을 좀 찍어가는 이런 이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월 달에 전후로 해서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준을 9,350원으로 보시면서 최소한 이 5일선 위로는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5일선 위로는 올라가야 단기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고 어떠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5일선을 머리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어떠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그래도 뭐 현재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잘 버텨만 주면 자연스럽게 뭐 5일선 위로 안착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이 뭐 반등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에 갭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개파락을 한 거죠. 개파락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한 1,800원 정도가 1차적인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반등폭을 확장한다면 11,600원, 500원, 600원 정도? 요 정도가 2차적인 좀 저항대의 역할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한 11,800원대에서 11,500-600원 정도? 요 정도가 2차적인 좀 저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들고 계신 단가에 따라서 어떠한 뭐 대응의 관점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 9,350원대가 나름 가격적인 지지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반등을 보여준다면 1차 1,800원 정도, 2차적으로 11,600원, 500원 정도가 2차적인 좀 저항대로서의 역할이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종목들은 결코 이렇게 한 번에 죽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전에 어떻게 보면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반등의 가능성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350원대의 지지 여부들 한번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1차 1,800원, 그 다음에 2차 11,600원 정도에서 이전에 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좀 해결해가는 그런 이제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52주 신고가고 그동안에 박스권에서 응축됐던 힘이 지금 위로 분출되면서 거래량도 터져서 이런 흐름들이 쉽게 죽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쉽게 죽을 만한 어떤 그런 흐름들과 거래량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그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PC 버전, 윈도우 PC 버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의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 테마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